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우리나라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75톤급 엔진이 달린 로켓의 발사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우리 차세대 소형 위성 1호가 우주로 발사가 됐죠. 미국 스페이스 X에 실려서 우주로 올라간 건데요. 발사 후 6시간 31분 만에 교신에 성공을 해서 현재 본 궤도로 진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천리안 위성 2A가 남아메리카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될 예정인데요. 이것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 교민들이 더 궁금해하실 소식들을 가지고 수요일 아침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 필리핀의 HIV에 대한 소식입니다. HIV라고 하면 가끔 에이즈와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병이 AIDS, 에이즈고요. 이 병을 발병시키는 바이러스가 HIV 바이러스입니다. HIV 보균자라고 해서 다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보균자가 되면 에이즈의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명확한 구별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죠. 누적 집계로 세계 7천만 명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그중에서 3,500만 명이 결국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HIV에 대해서 필리핀에서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중에서 함께 나눌 몇 가지 얘기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필리핀 보건당국이 밝힌 필리핀 내 HIV 감염자들의 숫자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죠. 특히 오늘 뉴스에서는 OFW들이 이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내 HIV 감염자 10명 중 1명은 외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전직 OFW들이라는 지적입니다. 외국 문화를 접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곤 하는 점이 바로 이 HIV가 OFW들에게 확산이 되고 있는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통계로 보자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이 HIV 감염 진단을 받은 OFW들의 숫자가 69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발생했던 613명에 비해서 13.7%가 증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말까지 통계를 보면 필리핀 내 전체 HIV, 에이즈 감염자 숫자는 총 6만 8천여 건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32명씩이 발생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하루에 32명이면 필리핀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하루 29명이니까요. 이 수치보다 더 많은 숫자인 거죠. 이에 따라서 외국으로 일을 하러 나가기 전 이 예비 OFW들에게 보다 철저한 예방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오늘 뉴스에서는 필리핀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에게 HI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이 소식도 뉴스에 함께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레이드 스쿨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체와 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필리핀 내에서도 이 HIV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불필요한 우려나 혐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방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병에 전염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요. 이런 교육을 통한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노력들로 최소한의 피해를 막아보자고 하는 필리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번 뉴스도 보건당국이 전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필리핀 내에 홍역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HIV는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좀 있는 병입니다만 이 홍역은 좀 다른 얘기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필리핀 보건부 DOH에서는 지난 11월까지 올해
17,289건의 홍역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에 3,700여 건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높은 수치인데요. 얼마 전에는 사랑간이 지역의 한 섬에서 아이들이 집단 감염이 돼서 사망을 한 사고까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올해 이렇게 홍역이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작년 11월 발생을 했던 댕백시아 백신 논란으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실제로 많은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지 못했던 것이 이런 대규모 확산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댕백시아 백신은 프랑스 백신 제조사인 사노피 파스테르가 만들어서 공급을 했던 댕기열병 백신이었죠. 작년 필리핀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백신 접종을 실시했었는데 일부 백신을 맞은 학생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백신 투약이 전면 중단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 이번 홍역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필리핀 보건당국이 밝힌 내용을 보면 필리핀 내 백신 신뢰도 조사에서 2015년 93%에 이르던 신뢰도가 최근 32%로 급락했다는 점에서 이런 백신에 대한 불신이 오늘 전해드린 전국적인 홍역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필리핀 당국이 밝힌 홍역의 가장 취약한 지역은 민다나오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작년 5월 이후 계엄령하에 있는 마라위 지역은 거의 백신 접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더 취약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홍역은 일반적으로 한번 홍역을 앓았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을 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은 쉽게 걸리는 병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나 혼란스러운 내전 상황 때문에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앞서 뉴스들에서 아픈 얘기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뉴스도 또 아픈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픈 것은 아니고요. 앓고 있는 섬 얘기입니다. 바로 팔라완, 엘리도 얘기인데요. 지난 11월 28일 필리핀 관광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그리고 내무부 장관 등이 팔라완 북부 엘리도 섬을 찾았습니다. 환경 조사를 위해서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재 엘리도가 지난 4월 폐쇄되기 전에 보라카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고 환경 정화 작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보라카이처럼 섬 자체를 폐쇄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계속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점들을 개선해 나가기로 한 건데요. 엘리도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필리핀의 주요 관광지 중 한 곳이죠. 약 5억 페소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인데요. 주요 관광 관련 미디어에서도 인도네시아 발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멋진 섬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섬입니다. 일단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당장 폐쇄를 한다거나 하는 조치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리핀 관광부는 엘리도 이후에도 팔라완과 보홀, 팡라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는 UAAP 남자농구 결승전 2차전 게임이 아레네타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결승전에는 UP와 아테네오가 붙었죠. 지난 1차전에서 아테네오 블루 이글이 먼저 1승을 거뒀는데요. 3전 2선승제로 치러지는 결승전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 2차전은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주요 대학들이 참여하는 이 UAAP 대회를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종합 스포츠 대회가 없죠. 미국 문화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부러운 건 부러운 거니까요. 오늘 이 까티푸난 더비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함께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수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